1950년 6월 종로를 누비는 사이좋은 형제 진태와 진석. 저기 가운데 있는 게 이태리 소가죽인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야. 멋있다. 형이 만들면 저것보다 훨씬 잘 만들 거야. 진태는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구두 닦기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고, 몸은 약하지만 머리가 좋았던 진석은 서울대 진학을 목표로 하며 집안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죠. 그리고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진태의 약혼자인 영신 또한 국수 가게를 하면서 살림의 보탬이 되고 있었는데, 이거엔 보리쌀이야? 보도연맹인가? 뭔가 하는 데서 가입하면 준다기를 받아왔어. 보도연맹? 이름 석대주고 보리쌀 2대가 어디냐? 어린 영신의 동생들까지 같이 살면서 넉넉하진 않았지만 평화로운 일상. 그런데 그 일상이 도서관 안 갔어? 형, 전쟁은 어때? 불법 남침한 북한군과 함께 무참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종로는 한순간에 혼란에 빠지고 가족들은 불법 남침한 북한군을 피해 피난을 떠나기로 하는데, 그 피난길도 밀양으로 향하는 열차표가 막히는 바람에 대구의 발이 묶여버리죠. 국민들의 전투력을 올리기 위해 거리를 메우는 의용대의 행진도 가족들만 지키면 되는 진태에겐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뿐이었는데, 형은? 아직 안 왔어. 그 시간 진태를 기다리는 가족들 앞에 무장한 헌병들이 군용 트럭에서 내리는데, 잠시 조사할 사항이 있습니다. 만 18세에서 30세까지 남자들은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그건 아니니까 염려 말고 나오세요. 별일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들이 원하는 건 자넨 몇 살인가? 새로운 병사들이었습니다. 18입니다. 그럼 앞으로 나가기. 그렇게 진석은 헌병들에 의해 징집되고 말죠. 무슨 일이야? 진석이가 군인들이 와서 뭐 조사할 거 있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아직 안 돌아와. 진태씨.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진태는 진석을 찾기 위해 병력 수송열차 안으로 향하는데, 진석아! 형! 곧 출발한다. 하지만 한 번 탄 열차 안에서 내리는 건 불가능했고, 앉아. 이건 명령이다. 명령은 당신 부하한테나 해. 우린 내릴 거야. 앉아! 진석아! 어서 나가! 진태는 집안의 희망이었던 동생이라도 열차에서 내보내려 했지만 끝내 형제가 나란히 징집돼 전쟁터로 향하게 됐죠. 엄니하고 애들 잘 챙겨. 우리 걱정하지 말고 제발 몸 조심해. 그리고 그들이 끌려간 곳은 처참하게 부상당한 군인들과 야! 하나 도와줘! 시체를 쌓아놓고 불을 지르는 지옥이었습니다. 이진석! 일병 이진석. 하루아침에 전쟁터에 떨어진 진태와 진석. 이 친구 제 동생입니다. 같이 있게 해주십시오. 아직 학생이고 총도 쏠 줄 모릅니다. 제가 옆에서 가르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좋아, 같이 와. 진태는 이 아수라장에서 어떻게든 진석을 지키려 하는데, 보급이 현찮아가지고 하루 이틀 굶는 것은 다반사요. 각자의 일상을 빼앗긴 건 진태와 진석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 있는 모든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거지로라도 챙겨 먹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병사들이 굶주린 배를 채우고 있을 때 북한군의 무자비한 공습이 시작되는데, 진태가 진석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 보급품들을 찾으러 갔을 때 혼자 남은 진석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아수라장에서 패닉에 빠지고, 다행히 치료제를 갖고 오던 진태가 동생 진석을 발견하죠. 진정해 형이야. 손 들이켜. 진석아 레토. 어서 나타나. 들이켜. 진석아 넌 할 수 있어. 폭탄이 터지는 혼돈 속에서 진석을 진정시켜 호흡이 돌아오게 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후방 병원으로 보내주십시오. 진태는 진석이 전쟁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 확신하고 대대장을 찾아가 진석을 전쟁에서 제외시켜달라 부탁하는데, 멀쩡한 놈 하루아침에 병신되고 비실비실 다 죽어가는 놈 멀쩡해지는 데가 전쟁터야. 얼마 전 우리 옆 11년대 자네하고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말한 대대장은 진태에게 전쟁에서 공을 세워 무공 훈장만 받는다면 진석을 전역시켜줄 수 있다는 말을 하죠. 유서는 죽을 놈들이나 쓰는 거야. 그때부터 동생 진석을 위해 희생이 당연했던 진태의 목표는 오로지 무공 훈장으로 향하는데, 대대 주모! 방어선 진입 내 지뢰 매설을 늘리라는 대대 지시다. 적진 바로 코앞인데? 그래서 저도 가겠습니다. 좋다. 그렇게 진태는 어떻게든 공을 세우기 위해 위험한 작전에 직접 나서기까지 하고, 진석은 그런 형의 변화에 크게 동요하죠.
그리고 적군이 코앞에 있는 상태에서 진태는 다른 병사들과 함께 지뢰 매설 작전을 하던 중 결국 북한군의 기습을 받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북한군을 죽이기 위해 총을 쏘는 진태. 몇놈 안 남았다! 작살내줘! 야 이래야! 어서 퇴가 개새끼야! 그의 과도했던 욕심은 급히 응급처치가 필요했던 동료 병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북한군에 맞서게 만들었습니다. 우성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합니다. 야 이 새끼야! 사방이 적진데 어디로 우성해? 자신의 무리한 공격으로 다친 병사가 하마터면 치료도 받지 못하고 전사할 뻔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진 진태. 이진태, 오늘은 처음이라 그냥 넘어가지만 앞으로는 절대 용서 안 한다. 그리고 얘기 좀 해봐. 진석은 돌아온 진태에게 죽을 수도 있는 작전의 자원에 나간 이유를 묻죠. 난 형이 갑자기 왜 그런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나하고 약속해. 동생을 달래기 위해 지키지 않을 약속을 한 진태. 알았어. 진태는 무공훈장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상황은 더욱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새끼들 저런 노를 트고 지랄이야. 이씨. 우리 고립된 거 아니까 말려 죽이려고 작정한 거야 이 개새끼들. 연이은 공습과 바닥난 식량으로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을 찍게 됐는데 무더위 속에서 계속된 탈수 상태로 말라 비틀어진 병사들에게 남은 건 오로지 악뿐이었고 우리 이들은 다 죽는 거요. 굶어 죽든 포 맞아 뒤지든 둘 중 하나겠지. 막말로 이놈의 전쟁 누가 이기든 무슨 대수야. 난 사상이 뭔지 모르겠는데 형제들끼리 총질할 만큼 중요한 건가? 다들 참으로 돌아가! 이대로 그냥 돌아갑니까? 진태는 이때 역으로 북한군을 기습하자고 주장하죠. 우리가 먼저 치고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어차피 이판사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고립되어 있을 시간도 없다 생각한 병사들은 진태의 주장에 동조하고 그렇게 국군의 야간 기습이 감행됐는데 저희 소대에서 유독 저만 기습조에서 빠진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전 형과 같이 있어야 합니다. 자네 형은 와서 빼달라고 부탁하고 자네 가겠다고 하는데 날들 어떡하란 얘기야? 진석은 진태가 자신을 전투에서 제외시켰다는 걸 알게 되죠. 그렇게 작전이 시작되고 전도에 있던 진태는 적군의 무기고에 화염병을 던져 폭파시키는데 기적적으로 전투에서 승리를 거머쥔 국군 병사들. 오늘 기습작전에서 자진의 스타트는 이유가 뭐야? 무공훈장 받아서 나 제대시키려고. 설사 무공훈장 받았다 쳐. 형 목숨 담보로 받은 훈장으로 나더러 집에 가라고. 전쟁터에서 진태의 무모함은 분명 동생을 위한 일이었지만 진석은 형의 목숨을 담보로 한 보호를 원하지 않았죠. 그리고 서로를 위한 어긋난 마음에서부터 진태와 진석이 행하는 것 또한 틀어지기 시작하는데 오늘 새벽 미 해병대가 인천 상륙에 성공했다는 소식이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열세였던 전쟁 상황이 단숨에 뒤집혀졌고 이번 기습작전에서 보여준 이일병의 용맹무쌍은 우리 대대 전체에 귀감이 됐다. 기습작전에서 적군의 무기고를 폭파시킨 진태의 전공이 인정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진태와 진석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진태 씨, 사진 찍을 때는 카메라 좀 쳐다봐 주시겠습니까? 중사로 진급한 진태는 서울 수복후 영웅이 되었는데 낙동강 방어선에서 활약이 대단했다던데 말이죠.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공산당 아래 실험할 내 가족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싸웠습니다. 글자도 모르는 까막누님에도 공산당이란 단어까지 써가며 군인으로서의 열정을 보여주는 진태. 지금 편집을 치려고 하는데 형과 엄마나 영식 누나한테 전화만 있습니다. 나중에 쓰자. 나 지금 회식 가야 돼. 진석은 자리에 따라 바뀐 형의 태도에 실망하지만 지금 진태에겐 무엇보다 공을 세우고 무공훈장을 받을 생각뿐이었죠. 오늘 형 보면서 되게 낯설게 느껴졌어. 괜한 걱정도 되고. 아직도 무공훈장 생각하고 있으면 제발 버려. 어느덧 38선을 넘은 국군은 평양에서 북한군과 전투를 벌이는데 진태는 몇몇 북한군이 후퇴하는 걸 발견해 쫓아가려 했고 우리가 그리려. 야! 형이 나설 일이 아니야. 3소대가 처리할 거야. 이번에도 진태는 진석의 만료를 무시한 채 무리의 북한군을 쫓는데 그렇게 간부들을 태운 북한군 군용 차량을 발견하죠. 이들을 막아선 진태는 인민군 대저와 육탄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영만은 총좌의 부관이 쏜 총에 맞고 말았고
총자를 생포하는데 혈안이 돼서 영만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진태. 뒤따라온 진석과 다른 전우들이 어떻게든 영만을 살리려 할 때 진태는 총자를 잡았다는 공로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진석은 총자를 잡고 소리치던 형의 광기 어린 모습에서 진석은 훈장을 손에 넣기 위한 진태의 진심을 의심하기 시작하는데, 영만 형 왜 죽었는지 알아? 형 과거 죽어갈 때 형은 뭐하고 있었는지 아냐고. 도대체 왜 그래? 그깟 훈장이 뭐라고? 처음 시작은 분명 동생을 위한 길이었지만 자신이 들어선 길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았고, 그걸 계속해서 일깨워주는 진석에게서 도망치게 되는 진태. 무장하지 않은 포로의 숨통을 끝까지 끊는 진태의 무자비한 모습을 본 진석은 처음 전쟁의 참상을 봤을 때와 같이 공황을 느낍니다. 그리고 진태가 속한 부대는 북한의 패전병들이 숨어있다고 의심되는 탄광으로가 그 안에 숨어있던 북한군 병사를 밖으로 나오게 만드는데, 진석은 그곳에서 진태 아래서 구두 닦기 조수로 있던 용석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된 거야? 이용군에 끌려왔어요. 토항하면 죽인다길래. 이제 괜찮아. 하지마. 인민군의 협박에 못 이겨 북한군에 동원됐던 용석이었지만 이미 인민군에 대한 적개심에 눈이 먼 진태는 용석을 포함해 전원 사살을 명령하는데, 저 용석이에요. 낙세 용석이나라도 양민학사라는 빨갱이 새끼는 아는 놈 없어. 강제로 끌려왔다고 얘기했잖아. 결국 과거를 잊은 것 같은 진태의 광기는 진석을 각성하게 만들었죠. 이제 한번 쏴봐. 죄 없는 민간인 학살하는 빨갱이는 뭐가 달라? 다 똑같아. 어떠래? 쏘라고! 끝내 다른 병사들은 포로를 생포하기로 하는데, 진태형 다른 사람 같아. 너무 많이 변했어. 그렇다고 같은 인간으로 취급해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진태는 포로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비인도적인 행위를 주도하죠. 그때 이를 지켜보고 있던 진석이 직접 내려가 포로와 싸우기 시작하고, 이건 뭐야 이 새끼야! 자신을 지키겠다던 처음의 순수한 목적은 보이지 않는 형에게 진석 또한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다 사람 죽이렸어. 늙면 다 죽을 줄 알아. 어? 일어나 이 새끼야. 그렇게 전쟁이라는 비극은 많은 것들을 바꿔놓았죠. 그 전쟁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부대원들은 드디어 집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하고 있었고, 동시에 축하한다. 진태는 지난번 북한군 대자를 생포한 공로로 그렇게 원하던 무공 훈장을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대자 생포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 목표를 이룬 진태는 서둘러 동생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지만, 너 이제 집에 갈 수 있어. 집에 가야 할 사람은 형이야. 치료받아야 할 환자도 형이고. 너 왜 그래? 반대로 진석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한 진태가 이제는 희생을 넘어 사람을 죽이는데도 서슴없는 모습에 환멸이 나죠. 대학 안 갈 거야? 지금 이 방구에 그딴 대학이 무슨 소용이야? 너 공부시키려고 학교 관두고 구두통 메고 다녀도 다 알아. 형은 왜 항상 나만 생각해? 네가 어떻게 생각해도 좋아. 너만 가면 돼. 그런데 그때 우선 지휘부 중공군이 이내 전술로 대대적인 반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군은 쏟아지는 적군의 포탄 속에서 후퇴하는데, 그 과정에서 허화사가 부상을 당해 전사를 하고, 그 아비규환 속에서 탄관에서 잡은 포로 중 한 명이 칼을 탈취해 병사 한 명을 붙잡고 말았습니다. 병사들은 일제히 포로를 향해 총을 겨누지만 인질 때문에 쉽게 쏘지 못하고, 아군이 죽게 생긴 상황에 진태가 끝내 총을 쏘는데, 진태가 쏜 두 발의 총알 중 한 발이 포로의 뒤에 있던 용석을 관통하고 말았죠. 용서가. 그런데 용석이 마치 자신이 죽였던 수많은 북한군들 중 하나였던 것처럼 무감각해 보이는 진태. 진석은 지금까지 쌓였던 형에 대한 모든 실망과 분노가 폭발하듯 진태에게 화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너를 용서히 살려내 이 새끼야. 살려내. 싸움은 일단락이 되긴 하지만 후퇴 후 부대를 재편성하기 위해 병사들은 서울에 도착하고, 다수의 전투에서 혁혁한 무공을 세웠기에 그 공로를 취하며 태국 무공 훈장을 수여한다. 중사 이진태 축하하네.
제 동생 못 보셨어요? 좀 전에 출발했는데. 진태가 훈장 수혈을 받는 동안 진석은 가족들이 있을지도 모르는 집에 찾아가 보는데 엄마! 그곳에서 진석을 기다리고 있던 건 집을 지키고 있던 영신이었습니다. 형은 잘 있고 왜 같이 안 왔어? 가족을 만난 진석은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집을 찾아온 건 진석뿐만이 아니었죠. 아가씨가 김영춘이요? 예, 그런데요? 같이 갑시다. 조사할 게 있어. 갑자기 나타나 영신을 끌고 가는 남자들. 이를 말리던 진석까지 남자들의 손에 끌려가는데 이정자, 정국섭, 김영신. 이들의 정체는 방첩단으로 보도연맹 가입자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체포해 사살하기 위해 영신을 찾은 것입니다. 이거엔 보리쌀이야? 보연맹인가? 뭔가 하는 데서 가입하면 준다기를 받아왔어. 보도연맹? 이름 석재주고 보리쌀 2대가 어디냐? 하지만 영신은 보도연맹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식량을 준다고 해서 이름 석자만을 적었을 뿐이었죠. 그렇게 영신이 총살당할 위기에 처하자 진태가 청년단장을 막아보는데 어서 일어나. 어떻게 된 거야? 1950년 6월 23일 국민보도연맹 가입. 스스로 빨갱이라고 서명까지 했어. 움직이지 마. 따로 붙잡혀 있던 진석까지 합세해 진태와 영신을 구하려 하고 죄 없는 사람 빨갱이로 몰아죽이는 건 막아야지. 민군 새끼들한테 아랫돌이 돌린 년이 누군데? 아가리 찢어놓기 전에 죽이기 닥쳐. 그때 청년 단원들은 잊지도 않았던 이야기를 내뱉으며 영신을 모욕하고 영신 앞을 지키고 있던 진태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어서 데리고 나가. 아니야, 진태씨.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기습 공격에 진태는 도망칠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뒤늦게 영신을 데리고 탈출하려 하지만 이미 한 발 늦었습니다. 역시나. 영신은 결국 숨을 거두고 진태와 진석은 방범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되고 말죠. 영신이 나 그렇게 몸을 줬어. 네가 죽인 거야. 찰나였지만 청년단원의 말에 넘어갔었던 진태를 봤던 진석. 이로써 형에 대한 모든 믿음과 희망은 사라졌고 진태 또한 자신이 용서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였는데 니들이 군인이야? 무공 훈장 받은 놈은 지멋대로 방첩 청년들 적으로 갈겨버려도 되는 거야? 제 동생 보내주십시오. 신임 대대장에게 신문을 받게 된 진태는 훈장을 꺼내 보이며 진석의 전역을 요구하죠. 어떤 정신 나간 놈이 그딴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나한테는 안 통해. 하지만 신임 대대장은 진태의 요구를 묵살하는데 아니 무슨 이런 놈 새끼를 태극 훈장을 주고 있어? 그 순간 도시에 중공군의 포격이 시작되고 진태는 창고에 불이 나기 전에 진석을 구하기 위해 전장으로 뛰쳐나가죠. 하지만 쏟아지는 총알을 맞으며 도착했을 때 이미 포로들은 창고와 함께 재가 되어 있었고 넋이 나간 진태는 잿더미 속에서 자신이 동생에게 선물했던 만년필을 발견하는데 자신의 동생을 소각하라 명령한 그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잔인하게 살해해버립니다. 그렇게 진태 또한 중공군에게 붙잡히고 마는데 하지만 죽었다고 생각했던 진석은 동료의 도움으로 탈출을 했었고 부상 치료를 위해 국군 병원에서 지내고 있었죠. 네 성이 집으로 보낸 것 같던데 부대로 되돌았더라. 이진석 일병님, 지금 상담실로 오시래요. 헤어지게 된 형 진태가 전사했을 것이라 체념하고 있던 진석. 그런 그에게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오죠. 바로 죽은 줄 알았던 형이 이번엔 북한군이 되어 부대를 이끌고 있다는 것. 태극 무공훈장까지 받은 국군 영웅이 빨갱이가 됐어. 김영신이 자익 혐의로 처형된 건 알고 있다. 동생인 진석까지 의심하는 장교들은 그에게 해명을 요구하는데 자네 역시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 과거 가족을 아끼던 형의 모습과 전쟁터에서의 진태를 동일선상에 두고 싶지 않았던 진석은 진태의 생존 자체를 부정하지만 다 배우지 못한 글을 한자 한자 적어 남긴 진태의 진심을 읽은 진석은 내 목숨 걸어서 진석이 살릴 거예요. 이번에 제대해서 돌아가면 꼭 구두가게 열어서 호강시켜드릴게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 온 가족이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고 결국 너 집에 환장 있어? 북한군이 된 형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최전선으로 뛰어들기로 합니다. 과연 그곳에서 진석이 만나는 사람은 그의 다정한 형 진태일까요? 아니면 전쟁의 얼굴을 한 진태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최초의 한국형 전쟁 블록버스터이자 한국영화 르네상스의 시초급인 명작 태극기 휘날리며입니다.
태극기 휘날리면은 한국 역사상 두 번째 천만 영화라는 화려한 기록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봐도 압도되는 연출과 영화계에 이름을 새긴 작품을 스크린으로 만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이기도 하죠. 또한 활동을 중단했던 배우 원빈의 얼굴과 연기를 14년 만에 스크린으로 만날 수 있기도 하는데요. 1950년 한반도의 한이 서린 역사의 현장과 2004년 한국전쟁 영화의 롤모델이 탄생한 역사의 현장을 동시에 느껴보고 싶다면 다가오는 6월 6일 롯데시네마에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